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922조 잭팟 틀었다. 과연 이 잭팟이 무엇인지 922조 긴급 투자 지원. 자, 미국이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외국인도 몰빵 중인 저평가 우량주 탑3 과연 어디에 몰빵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연 922조에 대한 지원, 이게 어디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봤더니, 자, 어떤 뉴스가 있느냐. 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죠. 이제 미국이 뭐한다, 내년에 국방 예산에만 뭐한다, 역대 최대 금액인 922조 원을 쓰겠다. 지금 세계 11위 국가의 총합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위부터 11위까지가 합쳐도 그걸 뛰어넘는 금액인 922조 원을 뭐한다고요? 쏟아붓는다. 어디에? 획전력 현대화에 예산 우선 투입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다들 사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그러면서 과거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대비해가지고 바이든이 내년에 7,700억 달러 넘는 최대 국방 예산을 뭐한다,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뭐 한다고요? 이번에 이 922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투자가 사실 뭐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금의 투자 이유가 결국에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작아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뭡니까? 지금 이제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다고요?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하는데 더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보 심의 안전 무조건적으로 군 강화를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군 강화를 계속하고 이제 군사력 강화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에 뭐 한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상의 미국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뭘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성장,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래요? 휴지 조각이 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 겁니다.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핵폐기를 조건으로서 핵폐기를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썼죠. 그러면서 핵을 폐기하고 없애버렸더니 뭐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딴 꼴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인정이 됐다? 이 힘이 없는 나라는 평화를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놓고도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쳐들어가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이런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봄으로써 뭘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방위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앞으로는 그 어떠한 나라가 말로, 입으로, 종이 쪼가리로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할 거다. 왜? 지금 보여줬으니까. 결국 뭡니까? 힘이 있어야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논할 수 있고, 결국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방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서도 뭘 하게 된다? 방위 사업에 대한 역대 최대 뭐한다?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역대 최대 이제 922조 원이라는 국방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더 강하게 나라의 국방력을 키우겠다. 이런 걸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이렇게 역대 최대 투자를 뭡니까 국방 예상을 편성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수혜받을 수 있느냐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봤더니 얘네가 어디에 강화를 한다. 자 내년에 미국 국방 예산 922조 원 넘는데 어디 한다? 3대 핵 전력의 현대화하는데 최우선을 하겠다. 최우선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3대 핵 전력이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대 핵 전력이 뭡니까? 보면은 전략 핵 잠수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있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우선해가지고 최우선순위 높이고 예산안의 우선순위에서 여기에서 더 많은 자금을 쓰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이런 방위 예산 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세 가지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그냥 간단하게 찾아봤고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올 내용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진. 우리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잘 알죠. 우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트도 사실 우진 굉장히 이뻐요. 예전부터 나 우진 차트 이쁘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도 진짜로 뭐 차트 조정 주고 다 주고 지금 최근에 원전으로 엮어서 가도 좋을 것 같고 참 이쁘긴 이뻐요. 근데 우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어떤 모멘텀이 있냐고 하면은 과거에 뭐라 한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핵 잠수함 추진 언급한다면서 강세됐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진이 강세다. 우진의 해당 기술은 뭐 신기술 보유 업체로 뭐 뚜두둑해서 미국에서 이를 수출 잘못해서 지정할 뭐 해놓고 핵심품으로 원자 뭐 쭉 나오도 핵 잠수함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우진 한 종목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또 단기 모멘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략 폭격기는 이제 사실 얘도 종목이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고 하면 바로 퍼스텍. 퍼스텍도 참 많이 갔습니다. 퍼스텍도 제가 여기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시 또 이 자리에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퍼스텍은 전략 폭격기 관련해서 종목을 찾았을 때 퍼스텍밖에 딱히 뭐 강하게 과거 특징주 이슈됐던 종목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를 사라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사라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슈만 본다라고 하면 이슈대로 봤을 때 전략 폭격기, 최근에 삼성전자 때문에 가는 것도 맞지만 퍼스텍 같은 경우 뭐다? 자, 미 차세대 폭격기 개발사 선정, 국내 유일 부품 공급.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90조 원대 차세대 전략 폭격기 개발 사업자로 과거 2015년도에 노스럽 그루먼이 선정됐는데,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부품을 공급 중인 게 퍼스텍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퍼스텍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게 뭐 사실 삼성전자 때문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최근에도 퍼스텍이 외인이 막 사자라고 막 얘기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이었다. 2월 26일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왔는데, 자 최근에 보면 퍼스텍이 이런 거래량이 다 외인이 사자라고 하면서 거래가 폭발했다. 그래서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렇게 방위 산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이 방산주에 대한 이 수혜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위 산업 이쪽으로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 폭격기에서는 퍼스텍이다. 한 종목 있다. 근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로봇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도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지 안 갈지, 이것 때문에 간다라 생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제 전략 폭격기 관련해서 수급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좀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차트쟁이 입장으로서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알려드리긴 하는 거지만,
전략 폭격기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모멘텀으로서 얘를 매수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다가 핵심이고 어쨌든 이 한 종목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탄도미사일 있죠. 근데 이거는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면 뭐 방산주들 대부분 이건 방산주들이 그냥 관련 수혜주로 엮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세심하게 봤더니 이제 뭐가 얘랑은 또 뭐를 놓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거죠. 뭡니까? 자, 우리가 ICBM은 뭐랑 같이 함께 엮을 수 있냐고 하면은 누리호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우주 항공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자, 이 보면은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유로 뭘 본다?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이런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 이 발사체에 대해서는 뭐다?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최근에 뉴스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지? 이게 어제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누리호 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해결돼갖고 누리호를 6월 15일에 또 다시 쌓아 버린다고 하니까 분명히 다시 우주 항공 산업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누리호 관련해서. 근데 또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된다? 누리호 관련해서 ICBM 같은 경우 뭐다? 누리호과 우리가 다르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호 관련주를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ICBM이랑 모멘텀과 6월 15일 다가오면서 누리호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실제로도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누리호 발사가 결국엔 뭐다? ICBM 개발의 성큼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호 발사가 결국에 우리에게 뭐다? ICBM 개발에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나? 여기 뉴스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주 발사체는 탑재물이 위성체, ICBM은 탄두란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보면 나와 있죠. 우주 발사체는 탑재물이 위성체냐, ICBM은 탄두. 그러니까 위성체와 탄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뭐다? 로켓 추진제를 이용해 탑재물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다는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도 군사적 의미에서 ICBM 개발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CBM은 뭐다? 위성 발사체 이거와 함께 봐야 된다라고 우린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ICBM 관련 종목은 방위산업 이쪽으로 너무 수혜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6월 15일에 뭐가 있다고요? 누리호 발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누리호와 함께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 누리호의 성공이 어디에 달렸다? 누리호 발사가 이 ICBM 개발 성큼 나는데 어디에 달렸다? 고체 연료 엔진 완성이 관건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누리호와 엮어본다라고 하면은 고체 연료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도 ICBM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북한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고체 연료 ICBM 완성하면은 미 본토 기습 타격 이동 발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가 완성만 되면 얘도 ICBM 막 쏴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CBM 할 때 고체 연료 ICBM이 꽤 이제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미 본토 기습 타격 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해서는 이 누리호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다? 고체 연료가 핵심 기술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체 연료 관련되는 수혜주는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우리 잘 아는 과거에도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의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 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차트 같은 경우 최근에 얘도 지금 이제 사실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신고가를 갈지 말지 봐야겠지만, 비츠로테크도 막 차트가 엄청 이쁘다고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돌파 이후에, 그러니까 돌파 실패했다 돌파 이후에 지금 안착하면서 이렇게 상방 추세를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추가적으로 한 7천 정도대만 안 깨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으로는 크게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리호 모멘텀과 함께 지금 9,000원에서 최대한 7,000원 이 구간대까지 모아 나간다고 하면은 한 5, 6,000원 정도 사이에서 손절가를 잡았을 때는
충분히 상방 정말 신고가 패턴을 가준다는 가정할 신고가 패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다? 오늘은 이제 이제 뭡니까? 이 국반 예상이 역대 최대 지원이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는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진과 퍼스텍과 이 뭡니까 비추로테크라는 종목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닉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은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